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염 교수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죠? 아, 고무적이죠. 이게 24일, 9월 24일부터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 관련돼 가지고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네. 요거는 경찰이 위장 수사할 수 있어요. 위장 수사한다고. 이제 이를테면 함정 수사입니다. 네. 요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죠, 뭐. 네. 해당 범죄, 요 범죄, 그러니까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 청소년을 네. 상대로 해서 네. 성인은 성범죄 아니고요. 저지른 놈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네. 경찰이 아마 아동 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네. 채팅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내서 네. 그놈들을 검거하는 게 합법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청법상인 거죠. 이게 예, 아청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음. 선생님 그럼 이게 N번방 사건 때문에 나온 거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조주빈 조주빈 때문에. 일당 이놈들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네.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성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하는 거는 함정 수사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을 너무 좀 이 적용 범위를 너무 좁혀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게 좀 어려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교수님 이게 저기 수사관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 있잖아요. 네. 이 조주빈이 같은 쓰레기 같은 네. 놈들. 네. 이런 놈들이 있을 때는 이제 비공개 위장 수사해가지고 요 새끼들 유인해서 따내는 그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가능한데 이때 할 때는 신분 안 밝히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부서장 승인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겠죠. 담당 형사가 네, 지 네. 맘대로 막 속이고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생성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문제냐면 조주빈 같은 경우도 지가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승인을 조주빈이가 직접 해줘야지 그 사람 들어가서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주빈이가.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위장 수사 들어가는 형사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가지고 조주빈 같은 놈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상으로 주민등록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성범죄 조직이 주민등록증 인증 절차 밟으라고 요구하면 네. 그러면 이건 또 꽝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 성공했다고 그럴까 이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대해서 그 법조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즉 영어로 자꾸 영어 쓴다 뭐라 하시는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인트랩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함정 수사인데 트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기 해서 이제 검거하는 건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함정 수사 같은 경우도 이 범죄를 유발시키는 유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게 거기 안에 투입이 돼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실태 파악형이 있어요. 기회 제공형.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유인을 해갖고 이 범행을 안 저지르는 사람한테 저질르게 하는 이런 방식, 미국에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현재 지금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N번방들이 계속 창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수사관들이 잔입을 해서 피해자 또는 회원으로도 위장할 수 있어요. 회원으로 위장을 해서 거기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증거를 체증한 다음에 이들의 어떤 계좌나 또는 통신 내역을 확인해 갖고 검거할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제가 그 조주빈 사건 할 때 JTBC에서 그 채팅하는 거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막판에 가면 꼭 주민증 인증이나 학생증 인증이나 면허증 인증이나 하다못해 여권이라도 인증하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그 조주빈이 검거할 때도 아시겠지만 잔입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남의 엄한 지인의 실제 신분증을 갖다가 남의 거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건데 그분의 동의를 구해갖고 그걸 해서 어쨌든 검거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함정 수사하라고 하면 신분증이나 가상계좌, 가제 계좌조차도 가짜로 만들어서
범행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뭐가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하나만 해요. 신분만 지금 위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지금 함정수사 같거든요. 그리고 뭐 성인에 대한 건 나중에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착취물 유통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좌부터 해갖고요. 뭐 회비를 낼래도 계좌 이체를 해야지 그쪽에서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공의 인물이지만 실제 인물로 범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분 위장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경찰이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네.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를 그 성범죄 그 이 조직한테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잠입이 편한데 지금 저 가상의 주민등록 그 저 생성은 못하도록 해놨으면 네. 여전히 조주민이 할 때처럼 조주민이가 이제 난 여기 우리 들어와서 이쪽에 참여하려면 인증받아요 저한테. 네. 나한테 인증받으세요. 그 인증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 주민등록증 그 저 사진 찍어서 보내. 네. 사진 찍어서 안 보내면 그 조주빈이가 입장을 안 시켜주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 경찰도 그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그것도 그 경찰한테 그 신분증을 빌려준 그 지인도 위험한 짓 아니, 아니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주민등록증 그분 지인 거 빌려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니까 조주빈이가 보고 네. 이 주민등록번호 하자 없네. 예. 그래서 문 열어준 거고. 네. 그래서 이 조주빈이 일단 잡은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건 참.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이제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그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이 수사관들 40명을 선발을 했어요. 예, 잠입수사관을 따로 저희 선발을 했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그 함정수사 전문하신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이분까지 지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도 그냥 단순히 아이나 또는 성착취 공범에 대해서 위장 신분을 연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선진형 함정수사 기법을 제대로 교육했다고 그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사관 40분이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고 또 조주빈이 제2, 제3에 나타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예, 시작이 반이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함정수사 언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함정수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용인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마약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성매매 관련돼서 함정수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어쩌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 요거는 지금 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정수사가 절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맞는 그게 말입니다. 예. 뭐 모든 죄마다 모든 죄목마다 그게 인정된다면 개판되죠. 네. 그거는 뭐 불안한 사회죠. 네네. 그거는 있을 수 없고 그건 반대지만 네. 요거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세 가지 항목이란 말이에요. 네. 성매매, 마약,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요 세 개는 정말 함정수사의 필요성을 국가에서 느꼈기 때문에 네. 승인했다면 이왕 승인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게 이제 아까 금융계좌도 가공으로 네.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네. 주민등록도 생성할 수 있게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네. 이렇게 국가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두 번, 세 번 일을 하더라고요. 경찰을 잘 안 믿죠. 경찰을 안 믿어서 그럴까?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네, 많대요. 네. 그 인적 자원이나 음. 경찰의 수준은 상당히 선진화돼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아시겠지만 그 고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 경찰이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총질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하나 원죄가 있었고 원죄지 원죄. 네, 원죄죠. 그 선배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독재 정부 시절에 학생들이나 민주인사들 모셔다 탄압하고 고문하고 그 사찰했잖아요. 부역한 죄라고. 네, 그래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을 대비해서 보시는데 그거는 전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제 친구들이 이제 경찰 생활 앞으로 해도 1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 대학 동기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도 갈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갈세대 단형이래. 90년생 세대나 특히 빵빵년생도 이제 조만간 그 2000년 밀레니엄, 진짜 밀레니엄에 새로운 경찰관들도 많이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하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눠보면 확실히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인적 개선이 됐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 여기서 엘리트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조성해 주는 건 국가의 어떤 그 책무지 책무. 예, 책무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좀 원칙이지 않냐. 그러면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1번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친일 경찰을 네, 그대로 친일 우리 경찰도 인정해야 경찰에 됩니다. 흡수한 네, 거 그게 네, 최초의 네. 원죄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독재 정부의 어떤 부역한 죄 네. 아니면 군사 정권의 부역한 죄 네. 뭐 이런 거 등등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면 네. 비리 부정에 그 많이 휩싸였던 거, 그렇죠. 부조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내가 비리 부정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최근에 가장 나쁜 내가 제일 맨날 말씀드린 거 가장 나쁜 거. 불친절은 그 부조리보다 더 아, 그러면 안 돼. 친절해야 돼요. 불친절은 부조리보다 더 나쁘다. 네. 그 무성의한 직무 태도. 그 다음에 경찰이 회사원인 줄 착각하는 놈들. 그런 놈들 빨리 나갔으면 아유, 좋겠어요. 공무원이 다른 회사 찾아가면 되지. 회사나 다른 민간 회사 회사.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면 네, 되지. 네. 경찰에서 일하던 거 한 3분의 1만 뛰어도 회사 가면 저거 할 텐데 구태여 경찰에 붙어 앉아갖고 회사원 노려달라고 그래요. 일찍 나가지 말이야. 경찰은 10원어치라도 더 어떤 그 국민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